존경하는 광주 시민, 서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아들 송영길입니다. 객지에 나가 고생하다가 어머니 광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옥중 단식 중에 전화 인사드립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뉴스도 꺼버리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기호 8번 송영길, 기호 29번 소나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검찰 범죄 정권의 탄핵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5선 국회의원 인천시장을 만들어준 고마운 인천 계양구를 이재명 대표에게 양보했습니다. 집 없는 나그네처럼 거리에서 윤석열 정권과 싸웠습니다. 정치적 보복 수사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집권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을 공개 고발했습니다.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책도 썼습니다. 책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100번이 넘는 저와 주변 압수수색 수사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조국 혁신당 모두 말 한마디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외롭게 감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시민들께서 저와 우리 가족의 손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너도 나도 윤석열 탄핵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21대 국회 민주당 180석으로 윤석열 탄핵은커녕 한동훈 장관 탄핵도 못했습니다. 광주 8명 국회의원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22대 국회 또 초선의원 7명을 뽑으시겠습니까? 서구간 민주당 후보는 기재부 출신이라 그럽니다. 기재부 관료 출신이 검찰 독재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송영길 옥중 당선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십시오. 송영길 당선은 엄청난 정치적 에너지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그 힘으로 윤석열 탄핵과 정권 교체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개발, 전남 제주 해널터널 개통 등 전남 광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송영길 옥중 당선이 되면 다시 보석 청구할 것입니다. 구속기간 6개월이 곧 만기됩니다. 자동 석방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곁으로 하루빨리 통하고 싶습니다. 기호 8번 송영길과 기호 29번 소나무당 5.16 사전선거 때 꼭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거소 투표로 8번 송영길, 29번 소나무당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머리가 더 하얗게 새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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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대표가 문을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영길 대표입니다. 예, 드디어 송영길 대표. 예. 우리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셨죠? 예. 예. 송영길 대표, 소나무당의 당대표로서 내일서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할 송영길 대표가 소나무 당원들의 포옹을 받고 있습니다. 소나무당 대표 송영길, 그는 누구인가? 연세대 총학생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인천에서 5번의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인천시장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북방경제협력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이 직책은 부총리급이었습니다. 민주당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소나무당 대표이신 송영길 대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빼앗긴 국민의 주권을 되찾고 행복한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님의 취임사를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옥중 창당이라는 게 사실 세계사에 없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황태현 창당 준비위원장님, 손혜원 비대위원장님과 동지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우리 사무총장이 접견을 와서 밖에도 감옥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주위에 좀 전화를 해보면 일자리도 없고 매출도 떨어지고 자영업자들도 거의 지금 도산 상태에 있고 국고는 계속 적자로 지금 치닫고 있고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엊그제는 러시아와 북한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그래서 모두가 참 어려운 상황에 다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나무당이 지난 총선 때 다 같이 띄워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비록 원내 진출은 좀 저희들이 이루지 못했지만 새로운 씨앗을 가지고 한번 새로운 미래를 함께 꾸어봤으면 좋겠고 다 같이 여러분들이 소나무 한 그루가 돼서 힘을 모으면 푸른 숲이 만들어져서 우리 이 산하를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 산하를 지키는 소나무당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스럽게 저를 대표로 추대해 주시고 선출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지금도 매번 재판을 받고 힘들게 있지만 이 짐을 감당해내고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을 이뤄내기 위해서 여러 동지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영길 대표님, 소나무당 대표를 정식으로 대표 수락하신 거죠? 예, 그래서 꽃다발을 당원의 뜻을 모아서 축하의 꽃다발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님께서 깊이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는 문제십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엊그제 30대가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소나무당의 민생 문제 대책은 어떻게 되며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해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자의 대상이 여러 가지로 제한 규정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피해 구제 대상이 되는 게 매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구제 대상이 되더라도 약간의 금융적인 지원과 우선 분양권 같은 걸 주는 정도, 약간 유예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해서 민주당이 이제 개정안을 냈습니다. 개정안은 뭐냐면 일단 전세 사기 당하면 주택기금으로 바로 미리 선구제해주고 나중에 후 구상권을 행사해서 보충하자라는 게 그 법안인데 그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저의 생각은 어떠냐? 저는 민주당이 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구상은 뭐냐면 일단 우선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긴급 구조는 지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해서 이것을 의무 보증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도 의무화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일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그러나 아주 소수일 뿐만 아니라 이게 처벌 규정이 없어서 실제로 강행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한 2,300만 가구, 2,200만 가구쯤 되는데 이 중에 약 한 1,300만 정도 좀 가구가 전월세 가구라 한다면 이 우리나라 평균 주택 가격이 3.5억이고 이것을 한 그 60% 정도 가격으로 따지자면 약 2.1억 정도가 우리 전세 보증금 규모가 될 겁니다. 대략적 계산을 해보면 약 3천조 정도의 임대차 보증금 시장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라는 게 전 세계에서 유일한 존재인데 이런 거죠. 내가 집을 사가지고 전세를 낸다는 것은 사금융을 받는 거잖아요. 임차인한테 내가 돈을 빌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7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5억 전세를 주고 2억을 보태가지고 7억을 샀다. 이걸 갭 투자라 그런 거 아닙니까? 5억 전세 보증금에 플러스 내가 2억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아니면 내 돈이 있어서 7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그럼 이 5억이라는 돈은 은행권이나 어떤 금융권이 아닌 뭐 보험이나 이런 권이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사적으로 내가 돈을 빌린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이 법률 용어로 금전 소비 대차라 그러는데 이걸 빌린 거고 대신 나는 이제 목적물을 임대차로 제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전세 보증금 제도가. 이런 이 보증금이라는 것은 내 돈인데 이 보증금 반환을 완전히 의무화 시켜버리면, 자동차 보험처럼 의무화 시켜버리면 리스크가 분산돼서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지금은 이 보험 시장이 약 60조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한 3천조 되는 시장이.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의무 보험화, 자동차 보험처럼 의무 보험화 시키게 되면 국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저렴한 보험료로 전체 임대차 보증금 떼일 염려가 없는 그러한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게 제 구상입니다. 실제로 임대차 보증금 이 전세 사기 이 피해 액수가 뭐 한 해에 1조 5천억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 민주당안을 거부하면서 약 5조 정도의 국고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시민단체에서는 약 4,800억, 5천억이면 된다. 이거는 구상된 채권의 액수를 감안하지 않는 거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첫 번째, 전 임대차 보증금을 의무화, 자동차 보험처럼 의무화 시키게 되면은 보험료를 거의 0.1%, 0.2 정도만 하더라도 3천조면 6조 원의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1조 5천억의 손실 보상을 하더라도 3조 5천억의 이익이 남기 때문에 일반 보험회사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의료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처럼 나는 사고 날 염려가 없는데 왜 내가 보험료를 내야 되느냐라고 또 반문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동기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5억짜리 전세 보증금을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이 5억이 내 돈이잖아요. 이 5억이 국가가 보험을 의무화해서 반환 보증이 의무화해서 보증이 된다면 이 돈을 내가 빌려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돈을. 5억 돈을. 그러면 내가 뭐 급전이 뭐 자식이 지금 뭐 아팠다든지 어디 뭐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괜히 금융권에 가서 신용등급도 없는 서민들이 비싼 이자 주고 살 필요가 없이 내 돈 이 5억을 국가가 국가 신용등급으로 보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내 돈을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1등급에 자기 신용등급이 안 좋은 서민이라도 거의 국가 신용등급 기준의 우대 금리로 내가 대출해서 내 돈을 쓸 수가 있는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국가에서는 안 드리고 우리 서민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자율은 삶의 무게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더라도 서민들은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사람들은 이자가 뭐 7%, 8%, 10% 가면은 이 수압의 깊이가 달라서 삶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신분적 경제적 차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소나무당이 생각하는 그런 구상은 이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내 돈 가지고 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이 국가 신용보증에 따른 저금리의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이 금융의 이익을 부여함과 동시에 전체 임대차 보증금을 의무 보증화가 되게 되면 리스크가 분산되고 훨씬 적은 비용으로 바로바로 임대차의 피해를 복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안 들이고, 저의 모든 사고의 기준은 제가 민주당과 뭐 제가 속했었던 민주당이지만 그 속에서도 제가 싸워왔지만, 민주당이 변화돼야 될 게, 모든 것을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가 돈을 나눠주는 그러한 정책에 의존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무능한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혁신을 통해서 사회적 복지를 제공하고 윈윈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나하나 우리 당원 동지들과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 임대차 보증금 전체 반환 보증을 의료보험과 자동차 보험처럼 의무화시킴으로써 전세 사기 이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해내고, 또 의무화 이 보증을 통해서 자기 돈, 자기 보증금을 담보로 언제든지 급전을 최고 신용등급으로 쓸 수 있는 금융의 혜택을 주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게 저의 구상입니다.